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 제가 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연 퇴비 없이 농사가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알아본 바를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퇴비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거를 뭐 굳이 정의하자면은 퇴비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유기물은 무엇일까요? 유기물은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유기물 하니까 뭐 탄소가 들어있는 게 유기물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타는 모든 것이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식물 전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 적에 뭐 톱밥이 됐던 왕겨가 됐던 아니면 어떤 식물의 잔사가 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가득 쌓아두게 되잖아요. 쌓아두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이제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식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식토 함량이 많은 게 토양에 들어갔을 적에 유기물 함량이 풍부해져서 비옥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유기물을 바로 땅에 넣기보다는 이렇게 더미를 쌓아서 퇴비를 만들므로써 미생물 분해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흙에 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토양을 보면은 토양의 25%가 물이고 또 다른 25%가 공기, 그리고 반이 이제 우리가 흔히 흙이라고 말하는 고형물인데 그 중에서도 유기물이 50% 중에 유기물이 한 5% 정도 있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옥토라고 하더라고요. 땅심이 좋다고 하는 게 그 유기물이 많은 땅인데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화학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고 퇴비도 미부숙 퇴비를 넣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물 함량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건강한 흙 같은 경우는 흙 1g 안에 미생물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한 10억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흙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적다 보니까 흙 1g 안에 2억은커녕 평균 한 4,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흙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가장 기본이 흙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은 있고, 뭐, 액비 위주라든지 화학비료 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퇴비를 쓰게 되면은 완효성 비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학비료가 뭐 요소가 됐던 복합비료가 됐던 비료를 이제 주게 되면은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제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은 빗물에 쓸려서 용탈, 이렇게 땅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실제 식물이 빨아들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를 쳤을 적에는, 그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퇴비를 쓰게 되면은 퇴비에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유기태 질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가 퇴비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퇴비를 씀으로 인해서 땅 속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퇴비를 그러니까 완숙된 제대로 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토양 내에 미생물도 많아지고 지렁이나 기타 제가 이름을 모를 많은 소동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어났다가 또 좀 살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게 계속 땅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걔네들 자체가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생물체는 그 구성 성분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고 탄소, 질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뭐 지렁이 같은 소동물 이런 애들이 죽었을 적에 걔네들 사체 중에 상당 부분은 질소 성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우리가 퇴비를 쓰게 되면은 300평당 약 700kg의 그 미생물 소동물의 사체가 나온대요. 근데 그 사체 700kg의 사체 중에 약 16%가 질소 성분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성분 중에 일부는 질소가 있거든요. 700kg 곱하기 16%를 하면은 약 45kg의 질소를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요소 5포대에 해당하는 질소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화학 요소나 이런 화학비료를 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온 상태로 변하면서 바로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퇴비를 써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확보돼서 걔네들의 시체가 이제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는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또 분해를 해야 그 사체들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완효성 비료 효과를 갖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식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퇴비를 써서 흙 속에 유기물이 많아지고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게 되면은 수많은 유용 미생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유용 미생물들이 어떤 특정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은 토양 내 선충 피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퇴비를 잘 만들어 쓰게 되면은 그 마지막 퇴비 후숙 단계에 토양 선충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럼 그 토양 선충은 토양 속에 들어갔을 적에 그 나쁜 선충들을 먹는 포식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만 잘 만들어 써도 선충 피해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고 병원균의 생육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식물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어떤 연작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비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료를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질소인산가리 비료를 주는 거는 결국은 땅 속에서 녹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흙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흙도 플러스 이온 형태의 비료들을 잡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퇴비에 있는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이온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흙보다 이 플러스 이온을 잡고 있는 능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수력이 좋다고 그래요. 보수력은 물을 간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렇게 비가 내렸을 적에 비가 땅속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물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래요. 유기물 본인 중량의 900%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퇴비를 잘 써서 토양 내 유기물이 많다고 하면은 가뭄을 덜 타겠죠. 그 얘가 우리가 여기 산을 보게 되면은 산은 자가퇴비 기능이 있다고 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게 계속 쌓이고 이제 그게 퇴비화된 게 이제 부엽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은 보세요. 뭐 가뭄이 지나 홍수가 지나 늘 우리가 뭐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는 게 아닌데도 늘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보수력이 좋다. 다섯 번째로는 배수성도 좋다. 우리가 농사 지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나 이런 과수 같은 경우는 땅을 깊게 파고 밑에다가 유공관, 구멍이 뚫린 커다란 관을 묻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고추 같은 경우도 두둑을 높게 하는 이유는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퇴비를 잘 써서 토양 내 유기물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토양 내 공급, 제가 아까 토양의 25%는 공기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더라도 잘 간직도 하지만 또 배수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뭐 땅 파가지고 유공관 묻고 뭐 점적고수 깔아가지고서는 물 관리하고 굳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기물 함량만 높이는 걸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가까운 예는 산을 보면 된다. 그 자담 조영상 대표님께서 강의하는 거 보면 늘 산을 예를 들으시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에 이제 미생물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용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제 농민들한테 막 배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기가 직접 부엽도 한 줌 넣고 뭐 감자 삶은 거 넣고 해서 미생물 배양해서 넣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투입하지 않아도 자연계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다는 거는 토양 내에 다양한 유용 미생물의 먹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양 내 미생물 생육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매번 넣어주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토양 내 유기물이 얼마 있고 미생물이 얼마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료를 쓰거나 뭐 어떤 방제 활동을 하거나 이러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뭐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일곱 번째로는 토양 산도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토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산성 토양이거나 알칼리성 토양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비료를 줬을 적에도 비료를 100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인산의 고정화가 대표적인데요. 인산 같은 경우 토양이 산성이게 되면은 토양 속에 있는 철, 알루미늄하고 인산이 결합하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토양 속에 이렇게
고정화되는 거예요. 토양 속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산의 고정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토양을 중성으로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3년에 한 번인가 그 토양 계량제로 석회랑 뭐 이런 거 무상으로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퇴비를 잘 써서 토양 내 유기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토양이 자연적으로 중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뭐 해마다 뭐 석회나 폐화석을 뿌리지 않아도 자연이 지가 알아서 중성화 한다는 거죠. 자, 8번째로는 미량 요소를 넣을 필요가 없어진다. 잘 만든 유기물이 풍부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미량 요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것이 유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미량 요소들은 분자 구조에 탄소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스스로 합성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미량 요소를 합성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흙이라는 거예요. 흙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량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된 퇴비를 매년 쓰게 되면은 별도로 미량 요소를 넣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미량 요소가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식물에 필요한 뭐 다양한 필수 원소를 봤을 적에 질소 인산 가리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식물 체내에 필요한 미량 요소의 그 양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 미미한 양이 부족했을 적에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농산물을 봤을 적에는 저장성이 떨어져서 쉽게 물른다거나 부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맛도 훨씬 덜하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인분 퇴비를 넣어서 재배한 농산물이 훨씬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뭐 똑같이 농사 지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미량 요소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장성도 훨씬 오래 간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텃밭에 지금 오이랑 뭐 이런 걸 심어서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키워서 먹긴 하는데, 다른 계절에는 저희도 오이가 없다 보니까 마트에서 이제 사다 먹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이를 장을 자주 못 가니까 오이를 이렇게 한 묶음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이 냉국 같은 거 해먹고 있는데, 오이를 너무 많은 양을 제가 한꺼번에 사놓다 보니까 오이가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거는 꺼내봤더니 오이가 막 물러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키운 오이라면은 아마 그보다는 저장성이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미량 요소가 맛과 저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미량 요소를 투입하지 않아도 퇴비만 잘 써도 해결이 된다. 우리 사람을 보세요.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미량 요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국에 가면은 뭐 철분제, 뭐 아연, 뭐 이런 각종 그 건강 보조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일일이 챙겨 먹지 않아도 집에서 밥만 잘 먹고 골고루 채소니 뭐니 이런 거 골고루 먹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도 퇴비만 잘 써서 유기물만 충분히 확보하면은 미량 요소는 다 해결이 된다. 9번째로 유효인산 고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제 퇴비를 잘 써서 토양 내 유기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이제 미생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인산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생물 활동을 통해서 식물의 뿌리가 인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퇴비를 잘 쓰면은 토양도 중성화되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비를 써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유독성 화합물질을 분해하고 또 중금속의 유해작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써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결국 그 안에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많은 유용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흙에 우리가 경유 같은 뭐 기름을 쏟아부었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제초제를 비롯해서 많은 농약 쓰잖아요. 그런 농약 성분,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까지도 그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해서 없앤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 나는 농산물에 뭐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토양을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정 농장에서 난 농산물에서는 그 방사능 물질이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농장에서는 퇴비를 제대로 완숙 퇴비를 매년 꾸준히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비를 잘 쓰게 되면은 어떤 자연의 그 정화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돈분태비를 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돈분태비에 그 굴이나 아연 같은 중금속이 많아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퇴비를 제대로 만들어서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굴이나 아연 같은 중금속의 유해 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토양이 이런 중금속을 꽉 흡착하고 있어서 식물이 흡수하는 거를 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 나름대로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 한 10가지 퇴비를 써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퇴비만 잘 만들어서 땅에다가 매년 꾸준히 넣어주고 그래서 그 땅이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많은 생물 다양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미생물을 키워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는 산이다. 산의 자가퇴비 기능으로 인해서 산에 나는 모든 나무나 식물들은 우리가 뭐 어떤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기후 영향 받지 않고 본인이 적응해서 잘 살아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퇴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묵혔으면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판 퇴비를 사서 쓰게 되잖아요. 시판 퇴비를 사서 쓰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바로 쓰지 않고 내년에 쓸 거를 미리 올해 충분히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묵혔다 쓰면은 그래도 좀 낫다고 그래요. 근데 1년 동안 묵혔을 적에 비를 맞지 않도록 위에 뭐 지붕이 있는 곳에다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비닐을 좀 덮어두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퇴비화 한다는 거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판 퇴비를 이렇게 쌓아놨을 적에도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놔가지고서는 공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퇴비 없이 농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료만 갖고 농사를 지을 적에 몇 년? 뭐 5년, 10년 정도는 농사 잘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토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잘 만들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